끝장나는 토론 기자회견이 되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저와 제처가 모두 휴대폰을 바꿔 써야 됐다. 그리고 휴대폰만 바꿨으면 우리가 명태균 휴대폰이 잘못했네. 휴대폰이 이걸 답이라고 합니까? 휴대폰만 답이라고 해요? 바꿨어도 명태균하고도 연락 안 돼. 여러 사람들하고도 연락 안 됐는데 이걸 답이라고 합니까? 휴대폰을 안 바꿨기 때문에 오늘 이 사달이 난 거야. 지금 빨리 저기 그 휴대폰 가게로 가셔야 돼. 휴대폰이 잘못했던지 이제 통신사 압수수색 가야 돼. 왜 안 바꿔줬어? 어디야? SK야, KT야, 어디야? 뭐 LG야? 압수수색해서 왜 안 바꿨는지 물어야지. 야, 진짜 이거 답이라고 해 이거를. 큰일 났다 진짜로. 네, 내가 전직 대통령 행동들을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내가 휴대폰을 안 바꿨어. 그게 문제네. 진짜 정말 이제 어안이 벙벙한 수준입니다. 저는 그래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이라도 답변을 잘못했다 하고 뭐라 할 줄 알았는데 다 지금 아니라는 거잖아. 그렇죠. 전혀 아니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하냐고. 그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사과. 괜히 박근혜 박근혜가? 대통령이 사과해가지고 지지율이 5%까지 빠지고 밀렸다. 절대 사과하지 말고 버텨야 된다. 이 생각을 지금 이 사람들이 근데 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보다 뭐 하거든? 못하죠. 박근혜는 그렇게 드러난 것도 별로 없어요. 박근혜가 사과해서 그래 된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국면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고 모든 증거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게 저는 오히려 나쁘게 보는데 그 판단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대통령하고 하는 통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해와가지고 내가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화를 한 거야. 그랬을 뿐이야. 이 부분은 내가 리스크를 앞으로 줄여나가겠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이제 앞으로 전화 안 받겠다. 이런 선언인 것 같아요. 휴대폰을 안 바꿀 것 같은데? 아니 뭐 앞으로 뭘 어떻게 하든 그게 뭐 크게 의미가 의미가 없어요. 있어요. 기존에 해왔던 거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해명을 요구하는데 참 앞으로 뭐 휴대폰이 전화를 쓰든 뭐 이 유선 전화를 쓰든 우리 관심도 없어요. 매정하지 못하고 휴대폰이 이게 문제고. 뭐야? 근데 이 상황 순진한 인식은 구석이 진짜 있고. 너무 심각하네요. 그 김건희 여사는 순진해가지고 지금 속은 거잖아요. 명태균 씨 같은 정치 브로커한테 당한 거잖아요. 저는 명태균 씨가 조만간 페이스북에 글을 더 올릴 것 같은데 아니 명태균 아침에는 씨도 사과를 자기 했는데. 구속 이런 것 때문에 내일 조사 받으니까 뭔가 저는 거래가 더 같다고 보거든요. 딜 딜 들어갔으니까 저 사람 갑자기 다른 그렇죠. 말하고 하는 것 같고 예. 글쎄요. 그리고 오늘 제2부속실장 발령 냈어요. 오늘 발령 냈고 금명간에 사람 뽑을 거고 사무실도 공사가 거의 끝나고 지난 기자회견 때는 자리가 없어서 제2부속실 못 만든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자리를 또 어떻게 만들었나 봐요. 공사가 끝나서 이제 할 거고 직원만 뽑으면 일할 수 있게끔 다 됐다. 그 여기저기서 대통령 부인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오면 어떻게 할지 잘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 순진해. 그래가지고 막 박절하지 못하고 매정하지 못해서 막 여기저기서 막 전화 오면 다 받아주고 답변하고 성실하게 하느라고 잠도 못 자. 응?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을 니네들이 말이야 국정농단이라고 야당 비판하고 국민들이 나와서 소리 질러 다 니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관성 하나는 있네요. 명품백도 뭐 박절하지 못해서 못 못해서. 받고 다 전화도 문자도 다 매정하지 못해서 일관성 하나는 있는데 정말 왜 했냐 이럴 거면은. 중요한 질문 나왔습니다. 한겨레 이승준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비판은 어떤 입장이냐? 명품백 수수 불기소,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받아들일 건지 거부권 또 행사할 건지 궁금하다. 다 했네. 네, 그게 이제 요게 핵심 질문이 질문이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네. 그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아무리 아프고 하더라도 자기 가족과 주변 일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알면서 그래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걸 못하면 대통령이고 검찰총장이고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만둬라 그러면.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부터 약간 길게 이야기하겠다. 예, 59분 얘기하는 거 아니야 혹시? 큰일 났습니다. 또 지금. 위헌성 있다고 뭐 그딴 얘기 하는 지금 10시 59분이야. 예, 특검을 한이
많이 이것은 국회가 결정을 해서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팀을 꾸리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야? 음. 해서 안 된다는 얘기.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같아요. 헌법의 기본은 삼권 분립의 행정권이 보유한 권한이다. 이건 이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설명을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여요. 거부권 행사는 자명해 보입니다. 뭐 법률적으로 길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뀐 게 그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 없어. 당신이 특검한 거 아닙니까 박영수 때. 네. 똑같은데 뭘 네. 헛소리 하십니까. 네. 근데 길게 설명을 하겠다고 이제 각을 잡기 시작했어요. 의원 뭐 일단 네. 국민의힘 얘기하던 헛소리 그렇죠. 하시겠죠. 끝장 토론 끝장 토론. 준비됐네. 그러고 뭐 더 이상 질문 안 받을 거니까 자기 얘기만 하고 말고. 근데 기존에 해왔던 주장하고 지금 뭐 아직 안 똑같아, 들어봤지만은 똑같아.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위헌적 요소가 있고 나는 뭐 권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거부권 행사할 테고 의회가 뭐 결정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 국힘한테 지금 신호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니들 하라고. 이렇게 거부권 행사할 테니까 니들 계속 방탄해 이렇게 건의와서 지켜 이렇게 얘기하는 하고 있네. 근데 이 오늘의 기자회견을 들으면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반발심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와중에 와중에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온당한 조치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여론 조작 같은 거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매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래서 그냥 연락한 거고 휴대폰 안 바꾼 게 잘못한 거고 그리고 뭐 그거 소통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뭐가 문제야 이런 거거든요. 하나 남았네. 근데 엄청 바빴는데 뭘 통화를 해? 아니 녹취가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안 돼요. 통화 기억이 없다 이렇게 그러면 빠져.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잠시 외국인 기자 얼굴이 잡혔는데요. 외국인 됐다. 기자 외국한 듣지 마라. 뭐 외국인 관심 기자 없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네. 외국인. 아니 근데 이제 유일하게 참 남의 나라지만 걱정된다 이런 표정이야. 우리가 했던 거 지금 다 그대로잖아. 네. 특검하고 김건희하고 뭐 이런 것들 답변 저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저 답변 됐고 마지막에 남은 게 나는 전쟁인데 전쟁 뭐 파병 이 부분 그거라도 좀 제대로 답변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 순서가 정치 그리고 외교 안보인데 이제 트럼프 얘기 주로 할 테고 사회 다시 그리고 정치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네. 이제 외신 기자들이 물어보기 시작하면 아마 그 대외 정책 이것 쪽으로 지금 넘어갈 하겠죠. 것 같아요. 예.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아유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거의 예측을. 예지력이 명태균급이야.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다. 위헌적 발상이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면 특검하면 안 돼. 맞잖아. 이런 거고요. 이미 2년이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했다. 뭘 또 해? 뭘 조사했다는 거야? 요즘 그리- 김만배 열심히 수사하더라. 그리고 기소도 못했잖아. 문재인 정부 때. 그 뭘 수사를 해? 화가 났어요. 예, 화가 났습니다. 자, 기소도 못 해놓고 뭘 또 특검을 하겠다는 거야. 문재인 정부 때 그만큼 털었는데 이거는 대선 때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필요 없어요. 다 들을 필요도 없네. 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참 서정욱이 대신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은 가끔 귀엽기라도 귀엽기도 해. 하고. 진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검 자체가 특별 검사의 업무도 사법의 업무인데 자꾸 이거 하라고 하는 건 정치 선동이다. 똑같네. 똑같은 얘기잖아.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지지율이 19%로 떨어지고 대구에서 18%, 갤럽 대구에서 기준. 18%로 갤럽 기준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또한 모든 그 여론조사에서 역대급으로 최저치를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고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이 명태균을 통해서 지가 뭘 안다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우리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문자가 나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치 있는 태도는 아닌 거예요. 상남자네 진짜. 알고 봤더니 상남자네.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는 상남자네. 나는 이번 기자회견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끝장났다. 끝났네. 정말 그냥 더 더 이상 이상 방법이 없어. 더 이상 보이네. 방법이 네. 없다. 태로가 없어 보인다. 하지 말라니까 그래. 이런 거 할 바에 뭐 하라냐고. 자 융단 폭격 받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 자 보십시오. 그럴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명태균 씨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이거 보고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것들도 몇 개 더 기자회 끝나면 나올 것 같고요. 네. 명태균 씨는 지금 아마 딜을 돼가지고 저 조사 받으러 가면서 그럴 건데 만약 수가 틀리면 명태균 씨도 뭐 공개할 수도 있겠죠. 저는 명태균은 이제 공개 안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미 명태균은 본인이 그러니까 막 미치광이처럼 했지만은 약점을 많이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SOS를 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측을 했는데 한 달 안에 그러니까 저는 2주 안에 구속될 거라고 본다 명태균. 그래서 깜빵에 가둬 놓고 딜을 또 검찰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딜 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 혐의가 있으면 가장 형량 안 나오는 거 요걸로 딜 치고 나머지는 불기소하거나 뭐 증거 부족 이런 식으로 지금 풀어주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또 김건희 윤석열도 사니까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 가야지.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없어요. 특검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의석수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네. 이거 기점으로 친한계는 이제 거의 돌아설 것 같거든요. 뭐 한동훈이 어떤 입장을 낼지 모르지만 네.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 같아요. 몇몇은 바뀌지 않을까. 자 방금 전국 지표조사 2주마다 하는 네. 4개 여론조사가 MBS. 한 건데 네. MBS, MBS. 여기 대통령 긍정평가 19%. 오, MBS가? MBS도 19%. 야, 예. 이게 갤럽보다 한 1~2% 포인트 보통 높았거든요. 높았는데. 보통. 예, 여기도 이제 10%니까 지금 다 무너진다. 이제 네. ARS 조사만 남았다. 리얼미터나 이제 이런 데도 20 이제 초반. 20 초반인데 이거 여기도 다음 주 되면은 이제 10%대로 가겠구나. 그렇지. 예, 예, 예. 지금 상황을 보면 야, 근데 이 와중에도 또 이 얘기합니다. 대통령 워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에 있어도 보호할 수가 없다. 특검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의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지금 11시 6분 넘어서고 있고 또 박지훈 변호사 일정이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일단 박지훈 변호사 먼저 보내드리고 20분만 더 하면 안 돼요? 나도 가야지. 방송 있어. 나도 하고 싶다고. 근데 다음 방송 있으니까 진짜 또. 너무 안타깝다. 예. 저희가 두 분 다 일정 때문에 더 이상은 저 방송을 이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두 분 보내드리고 제가 대통령 지지율 나오는 것까지만 여기까지만 합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20%가 무너졌다는 결과가 나온다.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는데 또 보수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는데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끌어올릴 건지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참모들을 통해서 내가 바가지를 끌킴을 많이 당하고 있다. 아유, 총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최악의 수를 뒀다.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11월 7일 이 날짜도 좀 그렇고 최악의 기자회견이고 끝장 기자회견인데 끝장나는 기자회견으로 보이고요. 내일 언론에서 융단 폭격을 내릴 겁니다. 보십시오. 끝장난 것 같아요. 뭐 아무 반성이나 아예 없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1도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분들께 좀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당장 선거가 없고 그러니까 뭐 움직일 동인도 없고 그런 건 맞는데 이게 앞으로 1년 반 2년이 되면 옛날처럼 갑자기 국면 전환하고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국민의 민심을 읽고 갑자기 누구 내세워 가지고 국면 전환한다?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이 왔다. 뭐가 됐든 뭐 국민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특검을 이렇게 원하고 보수층에서도 반 이상이 지금 특검을 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우리 의원들께서 좀 현명하게 자유롭게 좀 자유투표 특히 이제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재의결 때는 조금 양심껏 한번 해주시길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발언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절대적인 지지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꼈으면 더 실망이 크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지율을 올리는 보관을 가지고 꼼수를 쓸 줄 모르고 채찔에도 안 맞고 더 유연해지고 변화를 주면서 일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내일 갤럽 조사도 보고요. 저희가 취재 편의점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장외 집회 저희가 또 취재하려고 합니다. 민심과 만나겠습니다. 동학혁명 때처럼 만민공동회 시민들의 목소리를 날것 그대로 보도하면서 대통령실까지 그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사실보도, 진실보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착잡한 가운데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